네, 달달한 10분 전략 세워드리는 이달의 달달한 10분입니다. MTNW 이달해 어드바이저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마지막 장입니다. 이번 주 마지막 장도 위원님의 조언을 받아서 전략 세워보려고 합니다. 달달한 포인트 확인하시죠. 네, 오늘 포인트는 영국발 긴축 발작 그래도 AI입니다. 영국에서 25bp가 아니라 50bp의 깜짝 빅스텝을 단행하면서 증시가 많이 놀랬는데 그래서 이제 달러와도 강세를 나타내고 채권 금리도 좀 높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이 연이틀의 하락세를 극복하고 기술주의 강세가 나타났다. 이런 점들 저희 어떻게 해석하고 전략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네, 전일 뉴욕 지수 상황부터 좀 점검하고 넘어가 보면서 전략을 좀 세워볼게요. 자, 전일 영나은행의 깜짝 빅스텝으로 하락 출발했던 뉴욕 증시는 이번에도 역시 기술주들이 반등에 성공하면서 하락분을 만회를 했고요. 특히 나스닥이 큰 폭으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전일 유럽 중앙은행들의 폭주가 잇따랐고요. 영국이 시장 예상을 뒤엎고 깜짝 빅스텝을 단행을 했고 노르웨이 또한 빅스텝을 단행을 했습니다.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서 다소 안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던 스위스도 기준금리를 25bp를 인상을 했고요. 그동안 물가가 상승할 때는 오히려 기준금리를 낮춰야 한다라면서 경제학 교과서를 다시 쓰려던 터키는 기준금리를 15%로 인상을 하면서 한 번에 650bp를 끌어올렸습니다. 자, 전일 발표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보시면요. 26.4만 건으로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고요. 그리고 2021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컨퍼런스 보드의 경기 선행지수는요, 전달 대비 0.7%로 14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상호 청문회에 나선 파월 연준 의장은 사람들은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2%로 낮추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라면서 같은 맥락이지만 FOMC나 하원 청문회에서보다 좀 더 강경한 태도를 취했지만 경기 둔화를 나타내는 지표들도 파월 연준 의장의 강경 발언도 빅테크의 질주를 막지는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국내 지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의 선전에도 불구하고 금일 국내 증시는 코스피에서는 기관,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의 매도세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양시장을 대표하는 삼성전자와 또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지수 방어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지만 2,300여 종목 중 1,700여 종목이 하락을 하면서 개인이 느끼는 체감 지수는 훨씬 더 좋지 못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의 수급은 현재 그나마 지수를 방어하고 있는 삼성전자에 집중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장 테마 동향 살펴봐야 되겠죠. 전일 미국 시장에서 아마존이 AI 센터에 1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AI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마존과 협업해서 자율주행 AI인 알렉사우트를 개발한 이력이 있는 남성이 상한가에 안착해 있는 모습이고요. 네, 차트를 보시면 상한가에 안착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뒤를 따라서 솔트웨어 그리고 신테카 바이오와 같은 이러한 AI 관련주들이 오늘도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식지 않는 AI 열풍에 편승해서 반도체 관련주들 또한 오늘도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죠. 자, 테크윙을 대장으로 해서 미래산업, 레이저셀, YC캠, 기가비스와 같은 이러한 반도체 관련주들이 테마를 형성하고 또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 외 정부가 폐자원을 재활용하는 순환경제 라인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죠. 그러면서 아스콘 관련주인 SG가 장중 지금 상한가 찍었다가 윗꼬리 달고 밀어냈다가 다시 한번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크경 관련주로 전일 상한가를 기록했던 상복 오늘도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에서는 엔투텍과 그리고 지오릴 에너지 좋은 모습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테슬라의 독일 무선 충전 업체 인수와 관련해서 페라이트 관련주죠. 삼화전자가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테마 형성에는 실패하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시장 대응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칠 것 없이 상승하던 우리나라 시장이 미국 시장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2주째 흘러내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주에 FOMC를 앞두고 제가 본방송을 통해서 현금 비중을 확보하고 변동성에 대비하자라는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전략대로 잘 따라오신 분이라면 조금 여유 있게 현재 시장을 바라보실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현재 시장은 그간 가파른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들이 계속해서 출회되고 있는 모습이죠. 추가 상승을 위한 모멘텀이 부재한 상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던 가운데 어느새 신용장부 보시면 거의 20조 원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중요한 것은 기술적 분석이 아니라 시장이 상승하기 위한 명분이 필요합니다. 시장이 다시 상승 모멘텀을 찾기 전까지 다소 보수적으로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고요. 여전히 이슈가 살아있는 섹터의 순환매를 노리는 단기 스윙 전략이 유효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외국인들의 매도세와 함께 시장의 차익 매물 출회가 계속되고 있고 특히 신용잔고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상승 재료가 부재하기 때문에 순환매가 도는 섹터 위주로 단기 스윙 전략 챙겨가자라고 하셨고요. 그 전략 어디에 이용해보면 좋을지 오후장 공략 섹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달달한 공략 섹터는 중국 소비 관련주입니다. 최근 중국에서 부진한 경기 지표를 계속 발표하면서 중국이 경기 부양에 대한 그 정책들을 계속 좀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초반에 화장품이라든지 호텔, 카지노 등등 이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한번 시세를 줬었는데 다시 이 모멘텀에 집중해야 되는 그런 재료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우리가 중국을 보지 않을 수가 없죠. 최근에 중국은 7일짜리 환매 조건부 채권인 영래포 그리고 1년 만기 중기유동성 창구 MLF 대출 금리를 인하를 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 우대금리 LRP를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아울러 중국은 경기 부양을 위해서 1조 위안, 하나로 약 178조 원 정도 규모의 특별 채권을 발행을 했고요. 또 소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2주택 규제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죠. 중국이 경기 부양에 이렇게 나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지수와 같은 이러한 중국의 경기를 나타내는 지표들은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가에서조차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 이유는 우리나라와 더불어 수출 주도형 국가인 중국에서 산업 성장을 통한 경기 부양이 아니라 소비 주도형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는 수혜 섹터와 피해 섹터가 극명하게 나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중 수출 중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던 반도체나 중간재들을 고전을 놓지 못하면서 대중 무역 적자를 키우고 있는 반면에 중국의 소비 위주 부양책에 따라서 화장품이나 패션, 의류, 여행, 항공, 카지노, 게임과 같은 이러한 중국 소비와 관련된 섹터가 수혜 섹터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중국의 경제 구조로 볼 때 다소 기대에 못 미치는 경기 부양책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중국이 경기 부양의 방향을 소비 쪽으로 잡았다라면 우리는 투자자로서 수혜 섹터에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중국이 대규모 채권까지 발행을 하면서 소비를 정말 부양시키겠다라는 각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소비 관련주 그래서 계속 집중하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요. 그중에 저희 가장 주목할 만한 종목 바로 말씀해 주시죠. 네, 마녀공장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동사는 그 천연유래 성분의 자연주의 화장품 브랜드 기업이죠. 코로나19로 인해서 클린뷰티 시장이 촉발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클린뷰티라는 게 자연유래 성분을 지향을 하면서 동물 신음에 반대하는 뷰티 트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러한 글로벌 클린뷰티 시장이 상당히 성장을 할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올해 8조 원에서 2028년에는 48조 원, 상당히 강하게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동사의 지난해 기준 온라인 매출 비중이 60%를 웃돌면서 또 온라인과 해외 매출이 모두 큰 폭의 성장을 했다라는 사실도 좀 주목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정말 마녀공장의 매출이 마법처럼 성장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또한 최근에 연평균 매출 성장률이 거의 54%를 기록할 정도로 상당히 강한 성장세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동사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일본은 이미 진출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과 미국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또 이런 마녀 공장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이 또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최근에 중국의 경기 부양 기대감이 또 이러한 동사의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작용하는 모습도 함께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마녀공장 같은 경우에 신규 상장주로서 상장한 이후에 뭐 한 이틀 동안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지만 그동안 거래량 없는 조정을 이어왔습니다. 최근에 강한 수급이 동반된 이후에 주가는 특정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이 자리입니다. 37,00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주가가 하락도 하지 않고 상승도 하지 않는 횡보 구간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다라면 최근에 동사가 가지고 있는 상승 모멘텀, 또 글로벌적인 상승 모멘텀들을 생각을 한다라면 충분히 주가는 상방으로 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목표가, 일단 1차 목표가 최근에 고점이 49,000원 설정해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하단에 35,000원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은 마녀공장입니다. 신규 상장하면서 큰 시세를 줬기 때문에 시장의 주목도가 상당히 높았던 종목입니다. 1차적인 목표가로 이전의 정고점인 49,000원 제시하면서 앞으로의 가격 흐름도 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 AS 바로 받아볼게요. 첫 번째로 보라TR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3일 만에 70%라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챙겨줬던 종목입니다. 수익 내고서 그 이후에도 추가 전략 말씀해 주셨고요. 18,000원 지지 보면서 추가적인 시세 기대해보자라고 하셨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오늘 또 강한 시세가 포착이 됐습니다. 이렇게 이미 수익을 냈던 종목에서도 전략들 계속 챙겨주시면서 저희가 수익 단기적으로 크게 또 받아가고 있는데요. 이 구간에서는 어떻게 전략 세워볼까요? 네, 우리 앵커님이 정확하게 18,000원 지지라인을 기억하고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자, 항상 주식은 그런 거죠. 이탈하면 안 되는 지지라인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다시 반등을 줄 수 있고요. 이탈한다라면 조금 더 기간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게 주식입니다. 기술적인 분석을 해볼 때. 자, 동사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해수부에서 2달 동안 천일염을 12만 톤의 시장에 공급을 하겠다. 라는 이러한 뉴스 보도를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이 주가는 하락을 해야 맞겠죠. 하지만 주가는 오늘 차트를 보시면, 자, 제가 말씀드렸던 18,000원 지지라인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다시 한번 두 자릿수 시세를 최고점 15% 상승하는 이러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나오는 뉴스가 주가에 정말 악재로 작용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러한 부분들도 잘 체크하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 방송 보시면서 18,000원 지지라인 확인하시면서 다시 한번 수익 챙기신 분들 축하드리겠고요. 그리고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점이 다가오고 있지만 7월 초까지는 그래도 보라TR은 이러한 소금 관련주 대장으로서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보라TR AS 받아봤습니다. 다음으로 딥노이드도 살펴볼게요. 지난주 금요일날 주셨고 단 2거래일 만에 목표가 달성에 성공을 했습니다. 5일선 잘 지지받고 있고 또 같은 관련주들인 루닉 같은 경우도 최근 시세를 잘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봐도 좋은 자리일까요? 네, 맞습니다. 오는 28일부터 서울 코엑스에서 국토교통기술 대전이 진행이 되죠. 그래서 거기에서 동사는 정보 보안, 위해 물품 탐지, AI 엑스레이 보안 솔루션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동사는 최근에 4억 원 규모의 인공지능 데이터에 대한 공급 계약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동사가 가지고 있는 국내 유일 플랫폼 기반 의료 AI 업체다라는 이러한 기술력을 또 상승 모멘텀으로 충분히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차트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딥노이드는 이미 목표가를 돌파한 종목입니다. 지금 최근의 고점이죠. 이 자리 목간 3번씩 윗꼬리를 달린 이 저항권을 돌파를 한다라면 다시 한번 강한 시세 기대해 볼 수 있는 차트입니다. 그래서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14,000원을 돌파를 하지 못한다라면 수익을 챙겨가는 구간이라 보시고 돌파한다면은 조금 더 강한 시세 한 번 더 한파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종목이니까 이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4,000원대 저항을 돌파하는지 못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전략이 바뀝니다. 이런 부분들 챙겨주셨고요. 자, 이번 주 마지막 장인데 외인 기관의 매도 속에서 증시가 계속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어려운 장 속에서 위원님께서 도움을 주신다고 들었는데 장 마감까지 무료 공개 방송 진행해주세요. 어떤 말씀 담아주시나요? 네, 제가 오늘 주제를 이렇게 잡아봤죠. 시장이 너무 어려우시죠. 오늘은 제가 함께 해드릴게요. 이렇게 주제를 좀 잡아봤는데 사실 금요일 시장답게 그리고 미국 시장에 비해서 상당히 우리나라 시장 지금 약한 모습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는 테마가 형성되면서 또 상승하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러한 종목들 시장 주도 테마, 주도주 안에서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종목들 함께할 예정이니까 많이들 오셔서 또 달달한 수익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장 마감까지 이달의 어드바이저와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